전통 구들방에는 연기 배출기가 없으니까 구들방이라는 데는 연기 배출기를 달면 안 된다. 또는 연기 배출기가 달려있는 구들방은 좋은 구들방이 아니다 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세종대왕 이전의 전통은 한글이라는 것이 없었죠. 잘 만든 구들방에도 연기 배출기를 달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해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84번째 시간입니다. 구들방에서 구들방 굴뚝에 연기 배출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란들이 아직도 많던데요. 오늘은 과연 구들방에서 연기 배출기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과연 있으면 안 될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가 있으면 득이 될까요? 아니면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생활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을 하죠. 똑같이 구들방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기 배출기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장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기 배출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기 배출기를 구들방에 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달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만든 구들방에도 연기 배출기를 달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는 고래 속에 있는 냉기 습기를 쉽게 배출을 시켜주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땔감이 아궁이에서 이렇게 타게 되면 고래 속에는 자연스럽게 습기가 많이 만들어지죠. 고래 속에 습기가 많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흙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두 번째는 땔감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땔감이 타면서 화학적인 연소 반응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증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래 속에는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고래 속에 습기가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름이나 검댕이 이 고래 속에 달라붙기가 쉬운 조건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연기 배출기는 강제적으로 고래 속에 있는 냉기 습기를 이렇게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연기 배출기는 고래 속의 냉기 습기를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요,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려면 전도 방식에 의한 열 전달보다는 뜨거운 열기가 단번에 고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배류 방식으로 열 전달이 되어야 구석까지 그리고 윗목까지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궁이의 열기가 고래 속으로 훅 들어가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연기 배출기는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구들방이 골고루 따뜻하게 해서 구들방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연기 배출기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좀 부실하게 놓은 구들방의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아궁이에서 방바닥까지의 높이차를 크게 둘 수 없다거나 이맛도를 높게 만들 수가 없는 조건이라거나 개자리가 깊지 못하거나 굴뚝 개자리를 만들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굴뚝의 단열이 부족한 경우, 또는 굴뚝이 너무 높은 경우, 이렇게 구들방의 각 부분이 좀 부실하게 만들어졌어도 연기 배출기를 달면 이런 부실한 구들방에도 불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 번째, 불 때는 초기에 연기 배출기를 사용하면 연기가 밖으로 내칠 일이 없습니다. 연기 마실 일이 전혀 없고요. 아궁이가 연기에 걸릴 일이 전혀 없죠. 다섯 번째,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역풍을 막아줍니다. 겨울철에 북풍 안설이 몰아치거나 태풍이 불 때 굴뚝 끝에다가 역풍 방지기를 달아도 역풍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연기 배출기를 달면 이런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불이 이렇게 밖으로 내칠 일이 없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을 덜어주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이렇게 눈비가 몰아칠 때 굴뚝이 열려 있게 되면 상당량의 빗물이나 눈이 들어가거든요. 역시 좋지 않죠. 굴뚝 끝에다가 연기 배출기를 달면 눈비가 올 때 눈이나 비를 가려주는 비가림 역할을 해주겠죠.
전통 구들방에는 연기 배출기가 없으니까 구들방이라는 데는 연기 배출기를 달면 안 된다. 또는 연기 배출기가 달려있는 구들방은 좋은 구들방이 아니다 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세종대왕 이전의 전통은 한글이라는 것이 없었죠. 한문을 써야 그것이 정석이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채말리 같은 사람들이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 놓은 현재의 한글 세계에서 최고라 그러죠. 전통이라는 것은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문화재 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자입니다. 원형 보전.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보면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문화재 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원형 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시험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통 그대로 옛날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생활용 구들방에는 안전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건강성 이런 것들하고 함께 효율성이나 편리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생활용 구들방은 전통을 따라야 되는 고리타분한 장소가 아닙니다. 좋은 자재나 시공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연기 배출기를 달아서 이점이 있다면 그 이점을 취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겠죠. 머나먼 한양길을 가는데 아직도 500년 전처럼 전통이 중요하니까 걸어서 갈 건지 아니면 효율적인 자동차를 이용할 건지 선택은 순전히 개인의 몫이죠. 오늘은 연기 배출기를 사용할 때 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좋은 구들방이란 고래의 형태가 이상하고 신기한 그런 구들방이 좋은 구들방일까요? 남들이 안 쓰는 특별한 자재를 사용해야 좋은 구들방이 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구들방을 판단하는 기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